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재개발 지연가산금,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조속재결 신청, 정식 명칭으로는 수용재결 신청 청구에 따른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그 지연가산금 중에서도 쟁점은 뭐가 있냐면, 뭐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요즘 법이 바뀌었으니까 좀 달라지긴 했지만, 이제 예전 2018년 2월 8일 이전에 이제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했거나 2012년 8월 2일 이전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했거나 한 이 조합들은 이제 국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최근에도 국법 적용되는 재개발 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국법이 적용되는 도시정규법, 국법이 적용되는 재개발 조합에 관련해가지고, 내가 이제 현금 청산자가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이 나 수용 재개발 빨리 해주세요라고 조합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이 그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개발 신청을 해야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근데 그 기간을 놓치게 되면은 그 60일 넘어가는 그 기간에 대해서, 예전에는 2015년 이전에는 연 20%, 그 이후에는 15%,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부터는 2012% 해가지고 나중에 정해지는 보상금에 대해서 비율만큼의, 그 날짜만큼의 지연 가산금을 추가해서 받을 수 있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금 청산되면 빨리 돈 받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철거하고 사람도 이사 간다니까 동네 살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해야지만 수용재결금이 정해지니까, 조합이 너무 늦게 하면 돈을 늦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주라는 의미로 조합에다 이제 어떤 간접적인 압력을 주어진 조항이었는데요. 조합들이 그거를 늦게 해가지고 지연가산금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도 2015년부터 저희가 했던 사안인데, 금액이 꽤 컸어요. 이제 토지가 컸기 때문에 몇십억 됐었는데, 그래서 이자만 저희가 계산한 게 한 5억이 좀 넘었습니다. 5억 한 2, 3천만 원 됐었는데, 저희가 소송을 했었는데 지연가산금 청구를 했더니 기각이 됐어요. 수용재결위원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1심, 2심 다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가 사건을 맡아서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했죠. 조속재결 신청을 했는데, 겉봉투에 저희가 법무법인 정의를 해가지고 조합에다가 수용재결 신청 청구합니다라고 배달 증명으로 보냈어요. 근데 조합이 반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알았겠죠. 이거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지연가산금 이제 60일 지나면은 발생하는 거니까 안 받을래 하고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왜 반송됐죠? 저희는 그걸 나중에 알았죠, 그거를 이제.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저희가 그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일주일 단위로 또 보냈습니다. 그때는 땡땡땡 저희 의뢰인의 이름을 적고 누구 대리입니다 하고 적어서 보냈어요. 또 반송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또 보냈습니다. 또 반송됐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배달 증명으로 3번이나 법무법인 이름도 적고 의뢰인 이름도 적어가지고 보낼 정도면 사실상 도달한 걸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수용재결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심, 2심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조합이 실제로 받지 않고 반송했으니까 그 봉투 안에 자기가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하는 그 의사표시가 됐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용재결 신청 청구가, 그러니까 조속재결 신청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연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연가산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지가 조합이 빨리 수용재결 신청하라는 취지이지, 현금 청산자,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많이 주라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연가산금을 최대로 많이 받아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져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그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게 하는 그런 이제 절차로 가게 되는 건데, 이 건 같은 경우는 5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었는데 인정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고요. 결국 대법원에서는 며칠 전에 파기환송을 해서 저희가 3번 보낸 거 중에 나중 거다 뿐만 아니라 제일 처음 보낼 때 도달한 거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의하면,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편물을 도달한다 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적으로 그 사람의 지배 가능한 상태에 가면은 그냥 도달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어요. 실제로도 그런 판례가 예전부터 있었었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현금 청산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그 시기였고, 수용재결 신청 청구도 할 수,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는 시기였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법인에서 3번이나 보냈는데, 그럼 뭐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게 상당하다는 거죠. 사회관념상 이 봉투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수용재결 신청 청구가 아니라는 걸 몰랐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수용재결 업무와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서류가 왔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의도적으로 반송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보냈을 때 사회관념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사람, 이 조합의 통제 가능한 그 지배 범위 내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편물이 도달한 걸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보냈을 때 수용계획 신청 청구가 조합에 도달했고 그때로부터 60일 지나고부터 이자가 붙을 수 있게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제가 어느 조합으로 말씀 안 드렸으니까 말 좀 해도 되겠죠. 좀 비열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 안 주려고 이렇게 일부러 반송시키는 거는 좀 치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법원에서 이제 사회 정의상 이걸 바로 잡은 것이고, 이제 이 조합이 처음에 제가 5억 정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지연가산금이. 근데 그 사이에 지연가산금에 대한 이자가 붙어가지고 한 7억이 좀 넘었고요. 그 지연가산금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지연가산금에 대한 또 지연가산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법조항에 있는데 저희 다 받아들일 겁니다. 소송까지 할 건데요. 다 합치면 10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만 한 2배가 더 붙을 것 같은데, 조합들의 이런 행태, 현금 청산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이 행태에 대해서 대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 같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